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이번 주 NFL 3주차 가장 흥미진진했던 게임인 이글스와 램즈의 경기를 좀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전년도 챔피언인 이글스가 작년에 우승으로 가는 포스트 시즌 여정에서 유일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팀즈인 램즈와의 재대결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되었는데 그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3초로 남겨두고 27대 26으로 이글스가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램즈는 44야드 필드골을 준비하게 되는데 필드골만 성공하면 램즈가 27대 29로 막판 역전에 성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글스의 패색이 짙은 상황인데 여기서 조던 데이비스의 어마어마한 킥블락이 나오고 이걸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글스의 승리 쐐기를 박는 정말 엄청난 스페셜팀 퍼포먼스를 끝으로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내각 수비 라인맨으로 22년도 1라운드 13번 픽에 뽑혔던 조던 데이비스는 198cm에 153kg의 거한이고 또 러닝을 막기 위한 속칭이 덩어리로 좀 팀에 뽑혔었는데 올해 패스 섀도우 게임에서도 자신이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첩성을 늘리기 위해 체중을 13에서 한 14kg 감량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이 게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민첩함에 대한 그 노력이 정말 제대로 빛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이글스가 슈퍼볼 챔피언답게 스페셜팀이라는 좀 다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교하게 신경을 썼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팀의 수비라인, 즉 덩치현님들 중 1, 2번 옵션인 조던 데이비스와 제일런 카터를 램즈 스페셜팀의 가장 약점 바로 앞에 포게드 배치를 해놓고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략했는데 대부분 스페셜팀이라는 건 약간의 좀 준후보 선수들이 많이 뛰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플레이 이전에 똑같은 전술로 제일런 카터가 필드골을 쳐내기까지 했었거든요. 게임을 좀 차근차근 돌아보면 전반과 후반이 정말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이글스는 첫 공격권에서 터치다운을 만든 이후로는 5번의 공격권 동안 단 한 번도 포스트다운을 갱신하지 못했는데 3쿼터의 두 번째 공격권이 오기까지는 공격에서 정말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극성스럽기로 유명한 이글스 팬들은 이러한 졸전에 전반이 끝날 때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자기 팀 선수들한테 엄청난 야유를 보냈었는데 전반전에 14번의 플레이에서 마이너스 15야드를 전진, 그러니까 오히려 15야드를 후진하는데 그쳤는데 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그토록 외치던 특급 리시버를 왜 갖고도 쓰질 않냐 하는 원성이 좀 터져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정말 아예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 팀의 1번 리시버이자 리그의 그 어떤 리시버와도 비교해봐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피지컬 게임을 AJ 브라운이 깨어났습니다. 30야드 대빅캐치를 시작으로 폭주기관차 마냥 공을 받기 시작해서 후반에만 6번의 캐치에 109야드 1터치다운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는데 특히나 그의 장점 중 하나인 상대 코너백과 맨투맨 상황에서 상대를 피지컬로 찍어 눌러버리는 그 엄청난 기량이나 아니면 공을 잡은 뒤에는 거의 준 러닝백에 비견되는 정도로 공을 잡은 다음에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AJ 브라운이 살아나면서 다른 무기들과 패스게임까지 전체적으로 살아났고 지난 몇 주간 좀 어느 정도의 답답했던 러닝 일변도와 짧은 패스 일변도가 아닌 이글스의 많은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폭발적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하프타임 조정이 굉장히 크게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AJ 브라운의 활용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더 눈에 띄었었는데 바로 블로킹의 시프트였습니다. 경기 초반 이글스가 전혀 전진을 못할 때 왜 패스를 안 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사실은 패스를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리그 최고 티어 라이트 태클인 레인 존슨이 있던 첫 번째 공격에서 허츠는 패스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실제로 터치다운까지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부상으로 필드를 떠난 이후 즉 두 번째 공격권부터 아까 말했던 그 5번의 공격권 동안 모두 펀트 혹은 펌블로 끝났었습니다. 패스를 9번 시도했는데 그중에 색을 3번이나 받고 압박은 3번 더 받았을 정도로 제일런 허츠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었는데 후반이 오면서 이걸 잘 조정해 왔어요. 오라인 시프트라고 해서 오라인이 약한 쪽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쿼터백도 그쪽을 덜 신경 쓰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비어진 쪽을 신경 써서 빠르게 패스를 하는 건데 거의 매 패스 플레이마다 오라인을 고의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다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라이트 태클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패스 블로킹에서 안정감이 생기면서 허츠가 전반의 졸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듯 어마어마한 패싱 게임을 보여주었죠. 이글스의 공격 코치진의 전술적 역량, 특히나 인게임 어드저스먼트, 그러니까 즉 경기 중에서
유연한 전술 수정에 대해서 시즌 초에 조금은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중에 특히나 램즈라는 초강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에이스인 레인 존슨이 빠진 상황에서 그걸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6대 7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진 대역전극을 보여준 거는 사실 이글스의 저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반면 램즈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러닝게임이 좀 풀리고 수비도 물이 오르면서 전반전의 상대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었던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레드존 방문에 1번의 터치다운을 성공하는데 불과했는데 쿼터백 매튜 스태퍼드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좀 무리 없이 성공한 패스들을 계속 놓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부를 크게 벌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리그의 가장 좋은 코치중 중 하나를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램즈의 코치진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글스의 오라인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거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에이스 엣지 러셔인 버스를 그쪽에 배치한다거나 라인맨들끼리 스턴트 움직이로 대응을 한다는 식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우린 틀리지 않았다 식으로만 좀 대응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필드골에서도 이러한 건 나왔는데 첫 번째 필드골 시도부터 이거 뭔가 조금 위험한데라는 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카나쿠아는 여전히 강력한 그 자체였고 램즈 전반적인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겨울에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을 또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력 있는 팀들의 짜릿한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